그 공소취 어제 지금 보셨나요? 그러니까 선서 거부를 하고 공소 취소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은 나는 증언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소 취소라는 게 도대체 검사들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네. 검사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근로기 체불임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건들은 당사자가 이제 결국은 사업주한테 음. 못 받은 월급 받고 네. 이제 처벌 원치 않는다라고 합의를 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재판이 진행이 될 때 네. 이제 그렇게 피고인이 돈을 안 준 월급 주고 합의돼가지고 처벌 원치 않는다 이렇게 끝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재판장님이 네. 검사님 저 공소 취소 구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런 요청 받고 하거든요. 네. 그럼 공소기각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이제 공소기각 결정이 네. 있고 공소기각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공소 취소로 하면 공소기각 결정만 하시면 되니까 판결은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소 취소를 안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네. 저는 죄송한데 공소 취소하려면 검사장님 결재까지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음. 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소 네. 취소가 지금 보시면 그렇죠. 별 사안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렇죠.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니까. 형식 사실 법리상 못 하는 건데. 네. 이런 거에 대한 공소 취소조차도 네. 검사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네. 자리에서 제가 검사장님 결재 없이 네. 공소 취소를 구형할 수 없다. 어. 네, 그래서 그냥 공소기가 네. 판결을 선고해 달라.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공소 취소라는 게 굉장히 음. 신중하고 무겁게 네. 결정해야 되는 사안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실무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안 한다. 네, 한다면 제가 네.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에서 네. 이제 검사님 결재가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두로 하는 검사님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결재를 받아도 당연히 이건 뭐 결재가 안 날 사안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정도의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네. 공소 취소를 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러니까 처벌해서 없으면은 네. 그냥 정말 소위 말해서 드랍돼야 되는 네, 거 네. 그거를 형식적으로 공소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결재받아서 해야 된다고 안 하는데 네. 지금 이 사안에서는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네.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라고 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를 한단 말이죠. 네. 조작 기소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조작해서 기소를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법원의 재판을 네.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문제고요. 어. 저는 이런 명칭이나 이런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게 그동안 검찰의 문제였다고 그렇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조작 기소 기소라는 명칭으로 아예 결론을 정해놓고 그러네요, 진짜. 하는 게 이게 맞는가? 맞아, 법원의 맞아. 판단, 사법부의 네. 판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요. 네. 그게 검찰의 문제점이었다면 그렇죠. 그 문제점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뭐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러네요. 그걸 왜 따라 하시는 건지 만약 맞아요. 그동안 검찰이 그게 문제였다면요. 음. 네, 거기에 지금 온 국가의 네. 그런 일종의 시간이죠. 네, 시간, 비용도 투여되는 셈이죠. 네, 네. 그걸 들여서 이렇게 하고 네.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뭐 특수 검사의 특수 수사의 문제가 그렇게 결론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지금 조작 기소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지금 내달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 네. 그렇게 따라하시다가 네. 검찰처럼 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검찰적으로 폐지해야지 그럼 폐지. 제가 오늘 장례식 복장 네. 컨셉이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네. 정말. 그래서 맞아요. 네. 진짜 검찰 검찰 해체됐잖아요. 이렇게 검찰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해서 오늘날 네. 이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따라하시다가 네. 해체되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네. 네. 검찰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 해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비슷한 전초를 밟으실까봐 걱정이 맞아요. 돼서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검찰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입법으로 지금 해체를 했는데 국회는 저거 어떡합니까 진짜. 그때 안 그래도 그때 그 서영교 위원장이랑 한번 이제 그 일합을 드셨던 그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입법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럼 저희가 검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동안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저희 사실 뭐 적격 심사도 7년에 한 번씩 있고 네. 매해 사무감사를 받고 있고요. 네. 네, 거기서 뭐 공소시효 도과하면 감찰 받고 그렇게 업무상 네. 뭐 별 이렇게 뭐 잘못 정도죠 실수의 정도가 어떠냐까지 네. 다 필터링 되고요. 또 저희가 무죄 선고 받으면 무죄 평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뭐 로스쿨 교수님들도 위원들 중에 계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벌점이라고 저희 막 받거든요.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자기에 대한 인사 고과에 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네. 인사는 워낙 다른 요소가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요. 네. 근데 그런 평가는 끊임없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입법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입법에 따른 결과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박상용 검사 이 사건 같은 경우 대북송금이 일부는 이화영 씨는 대북송금 사실 자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조작 기소라고 할지. 그래서 저는 제가 네. 수사팀에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아끼는 편이고요. 네. 보통 말씀을 드릴 때는 당사자인 검사한테 확인을 네. 좀 해봅니다. 아까 아. 말씀드렸던 그 계부 스토킹 사건도요. 네네. 그 해당 검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질 않아서 기사로 그 사건을 접하고 네.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아시게 된 거냐 이런 걸 네네네. 다 확인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 사건은 제가 네. 박상영 부장님께 어떻게 된 건지 직접 여쭙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지만 네. 지금 시스템으로 치자면요. 네. 만약에 조작 기소가 있었다. 네. 그래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 그럼 이하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확정 판결 부분이라면 재심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재심을 재심을 해야 하라는 될 게. 텐데 정해진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국정조사를 한다는 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거에 개입할 목적이면 안 되는데 그쵸. 거기에 위반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는 국정조사인데 네, 그거 사실 법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네.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 규정도 있는데. 네, 그리고 달리 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요. 국가 시스템이 이미 재심이라는 절차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정지된 재판에 나중에 네. 제기가 됐을 때 네. 그죠? 그때 이런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증거가 지금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제시를 하면 그럼 뭐 맞아요. 재판에서 그러니까요. 밝혀질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스템대로 가면 될 문제인데 네. 이거를 굳이 위헌 위법이라는 논란의 여지까지 일으키면서 국정조사 형태로 가는 거는 오늘 모시고 제 얘기 들어봤는데 어느새 또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버렸네요. 네, 네. 혹시 더 조금 앞으로 검찰의 미래라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는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라거나 아니면 국민들 지금 앞으로 이 바뀐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검사가 다 사명감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검사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모든 기관이나 조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네.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굳이 그 악마화해서 그 집단 자체를 말살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마저 그렇죠. 예,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서 네. 전부 다 내려놓고 나가게 만드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지금도 일하는 그런 선후배 또 검사들이 있고 동료 검사들이 있는데 네. 언제까지 이분들이 이런 인격 말살, 집단 그렇죠. 린치를 견뎌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검사들은 그 야근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말 근무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없습니다. 검사들은요. 그러면 똑같은 월급 받고 네. 예, 9시 정시 출근해서 18시 정시 퇴근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주말에 안 나오고 야근 안 나오고 네. 뭐 미제가 뭐 600건이 쌓이든 700건이 쌓이든 전혀 뭐 그쵸. 내일 아닌데라고 살아도 되는데 그쵸.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진심이 네. 전부 다 왜곡이 돼서 네. 그러네요, 진짜 정말 네. 이게 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로지 이 맡은 일에 대한 사명감과 이 사건 관계인들의 걱정 이거로 이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건데 그거를 다 악마화하고 네. 괴물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말 제발 이렇게 진짜 이분들의 열정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짓밟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리고 그런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안 수사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주장했던 제가 네. 이제는 어차피 못한다 망가져서라는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현실이야.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누구보다도 몇 달 전만 해도 누구보다도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네. 그조차도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이 작금의 상황. 네, 너무 망가져서 네,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저기 10월 2일 전까지 좀 저희 방송 좀 많이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좀 그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 아니라고 하신 안미연 검사님 특별히 모시고 이런저런 귀한 말씀 나눠봤고요. 저도 오늘 진짜 새롭게 알게 되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고 현실이 이 정도였구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혹시 기회 되시면은 저희 안 검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